안녕하세요, 강희석입니다. 쌍용자동차 얘기예요. 지난 20일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쌍용자동차 회생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, 그러니까 22일 날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온라인으로요, 산업은행에 8천억 원 정도 쌍용자동차 자산을 담보로 빌릴 예정이다. 이 얘기 나온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뭐 일각에서 이르죠. 뭐 결국 돈도 없으면서 인수하려고 했던 거냐, 뭐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냐. 뭐 요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, 요 쌍용자동차 인수 얘기, 요 에디슨 모터스가 돈 빌리려고 하는 얘기, 요 얘기 들려드릴게요. 미디어 오토.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에디슨 모터스, 이 회사는 뭐 몇 차례 얘기해서 다 아시죠? 이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라는 거, 그리고 방탄모 만드는 한국파이바, 여기서 분리되어 나온 회사라는 것도 아실 테고, 그리고 여기 강영권 회장,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라는 것도 뭐 다 아시잖아요. 하여튼 이 회사가 제시한 쌍용자동차 인수 자금은 총 1조 6,200억 원입니다. 이 중 8천억 원은 에디슨 모터스를 증자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만들 예정이고, 나머지 8천억 원, 요거는 채권단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 측이 요청받은 적 없다. 그리고 지금 인수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이 기자들 불러다 놓고서는 이상한 당위성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약간 불쾌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. 처음부터 돈 문제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에디슨 측이 제시한 1조 6,200억 원.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?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. 이 쌍용자동차 자본금이 7,500억 원 정도인데 이 부채가 워낙 많은 회사죠. 부채, 이 갚아야 할 돈이 1조 8,567억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은행에서 빌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업체한테 뭐 줘야 될 거, 이거 다 대부분 다 어음이죠. 그리고 직원들 급여 밀린 거,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직원들 급여 50%만 주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, 요것도 다 부채죠. 물론 에디슨이 요 1조 6,200억 요 인수자금으로 요 1조 8천억 요 부채 싹 갚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인수하자마자 아주 급한 거는 갚아야겠죠. 요거 한 7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요 정도만 일단 갚고 나머지 한 8천억 원 정도는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부채는 어느 정도 좀 안고 간다는 거죠. 근데 요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.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채를 어느 정도 깔고 앉아서 보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도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은요, 자본금은 344억 원 정도인 회사인데 부채가 854억 원입니다. 현대자동차도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는 76조 이 정도 수준인데 부채 총계 133조 원 됩니다.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부채 깔고 앉아서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쌍용자동차는 그 보통 회사들보다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해요. 사실 뭐 은행에서 빌린 돈 요거 만기 연장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쌍용자동차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. 하여튼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자동차 인수하면은 급한 거 한 7천억 원 정도는 바로 갚고 나머지 한 8천억 원 요 정도로 빨리 전기차 회사로 바꿔서 쌍용자동차를 빨리 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. 일단 지금은 돌아가지 않고 있는 폐쇄된 평택공장 2라인, 요거 원래 체어맨이랑 로디우스 만들던 조립 라인이거든요. 요거를 다시 돌리겠다는 건데 요거를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좀 바꿔서 다시 돌리겠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공장도 더 세우고 해서 연간 30만 대 정도는 생산해야 정상화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연간 2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인데 작년에 10만 대 만들어 팔았죠. 공장 가동률이 50% 정도였다는 겁니다. 에디슨 모터스는 내년에 당장 5만 대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대는 30만 대 정도를 만들어 팔아야 정상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디리릭. 지금 쌍용자동차 직원이 4,500명 정도인데 이 정도 임직원이면 연간 30만 대는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회사다라는 얘기죠. 쌍용자동차 임직원은 4,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연구개발 직원이 한 1,000명, 그리고 나머지 3,500명 정도가 이 조립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 3,500명 요분들이 1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1인당 연간 28대 1인당 28대 정도 만든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. 요 정도 숫자면은 안 좋은 숫자긴 해요. 기아자동차 아산공장, 뭐 K3 뭐 이런 차 막 만드는 데 있잖아요. 요게 1인당 62대 정도 만듭니다. 그리고 기아, 모닝, 레이 이런 거 위탁 생산하고 있는 동이오토, 요거 1인당 176대 만들어요.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1인당 한 70대, 60대 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에서도 쌍용자동차 임직원 3,500명 정도면은 30만 대까지 가야 된다,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회장은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려면은 뭐 구조조정 같은 거 필요 없다, 뭐 직원 잘릴 필요 없다라는 얘기
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오히려 직원을 더 뽑아야 될 판이다. 회사를 줄여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이런 전략이 아니고 회사를 전기차 회사로 바꿔서 더 활발하게 더 큰 회사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죠. 띠릭띠릭. 근데 이게 뭐 얘기는 좋은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, 이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역량이 있는 회사냐라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미지수다라는 반응이에요. 에디슨 모터스가 테슬라 같은 정도의 회사면은 당연히 가능하죠.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기차가 없어요. 지금 팔고 있는 버스,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나오는 스마트 110, 요 버스 최신형 모델인데 독자 모델 아닙니다. 요거 중국 양저우 오다 유 에너지 비클, 여기서 만든 거라는 게 잘 보세요. 똑같이 생겼잖아요. 헤드램프나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생겼잖아요.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들어내는 이 버스, 이 배터리나 모터나 이거 다 중국산입니다. 중국 거를 들여다가 이렇게 조립 생산한다,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막 예약 받고 있는 1톤 트럭, 요 스마트 T 1.0, 요것도 중국 동풍 캡틴 T 시리즈, 요거를 기본으로 만든 차예요. 이 사진 잘 보세요. 이게 똑같죠? 에디슨 모터스는 이 트럭이 포터 봉고 요거보다 이제 우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일단 사이즈는 포터나 봉고 요거보다 좀 큽니다. 포터 초장축 모델이 5.2m 수준인데 이 스마트 T 1.0, 요 에디슨 모터스 트럭은 5.6m 수준이에요. 40cm가 더 깁니다. 그리고 휠 베이스도 포터가 2640인데 요 에디슨 모터스 트럭은 2800, 16cm나 길어요. 폭도 더 넓습니다. 포터는 1740, 근데 에디슨 모터스 거는 1950, 그러니까 20cm나 폭이 더 긴 거예요. 거의 카니발, 뭐 스타리아 요 정도 급의 폭입니다. 저도 이 차를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이 스펙만 놓고 보면은 봉고 1톤 말고 봉고 1.2톤 있잖아요. 요거보다도 더 커 보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사이즈만으로 보면 일단 경쟁력은 있어 보여요. 게다가 이거 전기 트럭이거든요. 전기. 띠릭띠릭. 에디슨 모터스는 이런 차 외에도 테슬라보다 우월한 전기차를 만들 거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. 요게 2017년도에 출원한 특허 이미지예요. 차가 빵처럼 생겼는데 이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강영건 회장은 내년 6, 7월경 요때 이 가속 충전하면 550km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일단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요게 이제 요 특허 이미지에 있는 요 차 같아요. 그리고 체어맨을 기본으로 해서 가속 충전해서 8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체어맨을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, 하여튼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이 제네시스 G80도 전기차로 개조했을 때 가속 충전하면 427km 가는 전기차인데 이 체어맨으로 800km를 낸다. 이것 좀 의아하죠. 띠릭띠릭. 쌍용 자동차는 1962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.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먼저 생긴 회사죠. 처음에는 버스 만들어서 팔던 회사였는데 여기 뭐 신진자동차, 뭐 거와제프, 동아자동차 이렇게 거치면서 사륜구동차 전문 회사가 됐죠. 그리고 1988년도에 쌍용 자동차로 딱 들어와서 무쏘, 코란도, 체어맨, 벤츠 기술로 이 라인업을 쫙 채우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쫙 올라가려고 이렇게 탄탄하게 라인업을 딱 다졌는데 요게 10년밖에 못 갔어요. 워낙 개발비를 많이 써서 부채가 워낙 많아서 1998년도에 대우자동차로 넘어갑니다. 근데 또 대우자동차가 바로 넘어졌잖아요. 이후 쌍용자동차는 다시 나와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막 늘려가면서 여기저기 회사에다가 좀 인수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인업을 좀 늘려야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차가 요게 로디우스예요. 채권단이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차가 좀 이상한 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. 그러다가 2004년 10월에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이 됐죠.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금액이 5천억 원이에요. 5천억 원으로 주인이 됐는데 이 상하이 자동차가 이제 기술만 빼가고 뭐 정부 과제로 만든 거,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 요거 받아가지고 이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이런 것도 빼갔다라는 정황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2008년도에 이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나타난 게 인도 마힌드라죠. 마힌드라는 또 7,800억 원으로 쌍용자동차의 대주주가 됩니다. 마힌드라가 한 10년 정도 쌍용자동차 주인이었는데 그나마 티볼리도 히트 치고요. 그리고 완전 적자 회사에서 몇 달 동안이나마 흑자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거 그림도 보여주긴 했어. 근데 인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마힌드라 이 모그룹 자체가 이 재정적으로 많이 좀 불리해지니까 이 쌍용자동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죠. 쌍용자동차는 작년 12월 21일에 법정 관리 들어가서 그 이후로 인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,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요 쌍용자동차 인수 의지를 보여왔던 ELBNT라는 회사, 이 회사는 보증금 30억 원을 지정한 날짜까지 이렇게 납입을 하지 못해서 이 자금 조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냥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
결국 에디슨 모터스가 단독으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야 되는 판인데 보통 우선 협상 대상자 외에 이제 차선책을 다 마련해 놓고 이 인수 협상 같은 거를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게 없는 상태긴 합니다.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은 즉시 갚아야 할 이 공익 채권 규모가 3,900억 원 그리고 바로 처리해야 될 임금이나 부품 대금 같은 게 3,000억 원 정도예요. 그러니까 결국 7,000억 원 정도는 바로 이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에디슨 모터스는 이거를 뭐 증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이제 8,000억 원 마련을 하고 이후 쌍용 자동차의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뭐 쌍용 자동차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8,000억 원 빌릴 생각인데 산업은행에서 안 빌려주면은 좀 이자를 더 내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또 빌리겠다고 합니다.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 자동차를 짧은 시간에 이 전기차 회사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길 바라지만 이게 잘 될까? 네, 하는 시각들이 많죠. 에디슨 모터스가 전기차로 막 여러 대 개발하고 뭐 좋은 차들도 많이 만들어 팔고 뭐 이런 회사면은 왜 걱정을 하겠어요. 노하우도 많은 회사고 당연히 저 정도 회사면은 당연히 잘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많이 돌 텐데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중국에 있는 버스 뭐 이런 거를 들여와 가지고서는 에디슨 모터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고 막 요러던 정도의 회사니까 예, 아직까지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죠. 띠리릭 띠리릭. 하여튼 에디슨 모터스 이 쌍용 자동차 인수 잘 해서 왕성하게 잘 키워서 진짜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를 만들어내는 아주 왕성한 회사로 확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죠. 아무리 자동차 계속 만들던 회사라도 갑자기 전기차 회사로 이 5년 만에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느냐? 잘 안 되거든요. 현대자동차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전환하고 있잖아요. 테슬라도 200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빵 터진 게 2020년 정도에는 터졌어요. 이래저래 쉬워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